나는 지금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상간자나 상간자 배우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 복수를 하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연말 연초가 되면 전반적인 소송의 상담 건수가 줄어 소송 의뢰 건수도 주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해가 바뀌는 시점이라 뭔가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연말 연초에 아무래도 많이 바쁘기도 하니까 상담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반면에 연말 연초가 되어도 꾸준히 상담이 들어오는 분야가 바로 상간자 소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연말 연초 느슨한 시기에 많이 외도가 발각이 되어 그런 건지 아니면 바람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줄지 않고 꾸준히 늘고 있는 소송이 바로 상간자 소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간자 소송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상간자 소송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의뢰인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가끔 보면 무조건 직진! 상간자 소송 무조건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한 상간자 소송으로 응징하려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만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느 경우에 상간자 소송으로 상간자를 응징하려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만 앞서는 분들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두 가지 증거와 한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대방 즉 피고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 내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이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의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유부남 내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를 최소한 간접적인 증거로라도 확보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휴대폰 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름과 집 주소 또는 직장 주소, 최소한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소송에서 상간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면 외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본인의 생각이나 추측을 얘기하면서 외도가 확실하다고 하는 경우, 만남의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과연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경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정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진행해서 한번 이를 밝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조금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를 하면 결국 자기가 들인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돼서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꼭 상간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간소송으로 돈을 잃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을 때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배우자 또한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나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내가 이혼을 하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된다면 나와 내 배우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나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내 배우자는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고, 결국 부부 공동생활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0이 되거나 큰 이익이 없을 수가 있으며 오히려 나와 내 배우자 두 건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만 들 수 있어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을 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내 배우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거나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을 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배우자가 정말 상습적으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는 지금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상간자나 상간자 배우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 복수를 하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경제적으로 손해이니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때는 경제적으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심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한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의 필요성을 느낀 이후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니까요.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느끼는 심정,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 마음은 접고 냉철하게 증거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합법적인 방식으로 상간자를 응징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꼭 명심하셔서 상간자 소송으로 인해 상처만 남는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